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고가가 거의 한 12에서 13% 정도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역배열 구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62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62평을 넘어서서 횡보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합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주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고가에 쫓지 말라고 계속해서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강프로의 소통방입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자 보세요. 자, 여기 12월 7일 그쵸, 오늘이죠. 오늘도 제가 여기 장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바로 드리잖아요. 신성델타테크 62평 저항이다. 여기 시성이라고 한 거는 오타고요. 62평 저항 받는다. 아직 넘기 어렵다. 매수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배열로의 전환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20일 이평선은 그쵸, 내일부터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 달이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20거래일이죠. 거의 그쵸. 지금 이 저가가 잡힌 기간이 11월 10일 그리고 지금 그쵸, 12월 7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딱 그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대폭 줄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얼마에 사는지,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2차 전지 중에서 내가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2년 뒤 3년 뒤에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수익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기적인 내용 있죠? 기간. 이 기간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정말 이 고가와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들여서 매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온 겁니다. 여기 내용은요, 여기 보여드린 내용처럼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검색해서 그쵸, 한 페이지에 그냥 이 나올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 보세요. 10월 10일 날 신성델타테크 고가 64,000원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밤 9시 28분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성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까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11월 2일 한 달 동안 기다린 겁니다.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가 반등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성델타테크 시가 강세 보이는데 아직 매수하면 안 된다. 촉수 언금, 그쵸?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쵸? 11월 15일이죠. 자,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가겠다. 이때 36,150원이었던 주가가 제가 그냥 위로 사라 그러잖아요. 35,000원 지지 확인됐으니까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날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1월 16일, 그쵸? 수능날입니다. 수능날. 수능날이라서 1시간씩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지연된 그 상황이 요런 상황이 된 거. 신성델타테크 장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입니다. 그쵸? 장시작 전에 제가 44,500원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술적 최대치는 5만 원이지만 다 먹으려다가 물려서 고생한다. 고가 대비 10% 할인해서 가격 잡고 오늘 이후 신성델타테크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쵸?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1월 22일 날 6%대 반등이 또 나와서 4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신성델타테크 6%대 강세 중 오전장에 반등이 나와서 등락 중이지만 오늘 덕성 때문이다. 이때 한동훈 관련주로 묶이면서 덕성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정도의 강세가 지금 나오면 여기 소통방에서는 매매하기가 어렵다. 그쵸?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주식시장에서 이 매매를 하는 이 거래 행태든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아서 매매하는 건 운이 좋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1월 16일 날 고가를 잡기는 했습니다. 이때 고가가, 자, 정확히 제가 장시작 전이죠. 수능이니까 9시 51분이면 장시작 전입니다. 44,500원의 주문을 장시작 전에 넣었는데 11월 16일 날 움직임을 보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11월 16일 시가 41,500원, 고가 자 보세요. 44,800원, 300원 차이로 고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있었을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잘못 잡으면 어려워지는 게 주식시장이고 내가 잘 잡으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잘 잡으셔야 되고 잘 잡는 과정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그쵸?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배열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믿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자꾸 아집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드립니까? 그쵸?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가지고 막 이 좋다 좋다 하고 이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 잘 잡으면 6만 원대에서 내가 매수를 했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은 제가 인원이 50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약되어 있는 분들도 계셔서 더 이상 추가로 입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그쵸? 9시 5분 그쵸? 장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62평 저항 구간이다. 아직 넘기 어렵다. 정확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해서 마감됐잖아요. 종가는 1% 상승했지만 하락해서 마감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간에서 따라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에서 따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가격대 무조건 잘 잡아야 되고 그 가격대를 잘 잡았을 때 항상 내가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0일 그쵸? 저가 나온 지 이제 20일 되고 20일 이평선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용 보면 이미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60일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 시세 구간에 우리가 먹고 빠지는 상황이 오든 아니면 고가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든 우리는 가격대를 체크해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든 뭐든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쵸? 절대 물리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리고 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기대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 먼저 보시라고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지만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신성 델타테크를 25,000원에 잡을 수 있었던 기법인 강프로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프로의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개를 할 건데 자, 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주식 시세의 본질은 어차피 선반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선반영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레전드 투자자죠. 캔슬림, 그쵸?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한국 시장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입을 하면 수익 안 납니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야 될 것, 신고가를 가야 될 것, 그쵸? 윌리엄 오닐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만을 기준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고 주도주, 즉 최근 1년 주가 상승률 상위 20% 이내에 드는 종목일 것. 물론 여기에는 신성 델타테크도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실적으로 대비했을 때 과연 요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까? 그쵸?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자, 과거 전략인 캔슬림 전략의 문제는요. 이 내용을 한국 시장에 적용했을 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가는 장기간 형성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옵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서 보잖아요. 계속 오른 것 같거든. 삼성전자 보세요. 계속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최근 대표주인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쵸?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전략을 모조리 이 재편해서 그쵸?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상승 초입에 잡을 수 있었던 건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2단계 상승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내용을 그쵸? 계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실시간 방에는 이제는 인원이 차서 못 들어오지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수익 나는 매매 하세요. 그쵸? 초전도체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구독과 좋아요 이거 진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 자 신고가 매매를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 확인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딱 적용해서 같이 매매하면 항상 수익 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진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성델타테크 이제 시세 구간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무엇보다 12월 그리고 1월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